안녕하세요, 여러분. KTN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꼴값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부적절한 행동이나 처지를 묘사하는 속어로 때로는 남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꼴값 현상이 인간관계와 사회적 집단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은 정치인과 유명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꼴값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방송에서는 이 꼴값 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도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를 통해서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꼴값 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많은 이슈들로 기억해야 될 진짜 이슈들이 또 잊혀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생기는 맞습니다. 주간입니다. 이 꼴값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주간 제 스스로를 많이 반성을 했거든요. 네. 혹시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혹은 내가 나의 꼬라지, 나의 꼴값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에서 스스로 반성을 좀 많이 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흔히 이제 꼴값이 이제 자신의 처지나 그 처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또 부적절한 행위를 할 때 그걸 꼴값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그렇죠. 속어로 하거든요. 많이 쓰죠. 그렇죠. 인간이 원래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그 얼굴빛에서 자신의 모습이 이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흔히 이제 인간 관계를 좀 악화를 많이 시키죠. 그리고 악화만 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일 경우가 있을 테고 네네. 10억의 인구가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저는 그렇게 5천만 생각을 해요. 인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 그 스트레스가 개인적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병들게 만들죠. 모든 병의 이제 원인은 스트레스니까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들이 하다못해 뉴스라는 채널을 이제 돌리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뉴스 안에서 그 수많은 정말 저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알고 하는 짓인지 자신의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맞아요. 대중은 패널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투영해서 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아름답지 않은 분이 저는 샴푸 광고인 줄 알았어요. 뭐 엘라스틴을 써요. 막 이런 느낌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한 일식당 앞에서 과거 암울했던 시대 많은 그 어둠의 형제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똑같은 모습을 보여서 과연 이게 영화 보는 줄 알았잖아요. 정상적인 모습인지 과연 저런 자태와 저런 모습을 취하고 있을 때 본인 스스로 과연 창피하지 않은지 즐기시는 것 같던데? 저는 그런 거를 이제 꼴값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꼭 마치 정서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어떤 시기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청소년기라고 하잖아요. 질풍노도에. 네네.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정신적인, 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인 것과 보여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과도하게 표출될 때 꼴값이 하나의 이제 현상으로 일어나고 그런 현상들이 일주일이 갈 수도 있고요. 한 번만 갈 수도 있고 1년을 갈 수도 있는데 청소년기를 너무 오래 살아가는 그런 성인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그
꼴값기를 맞춰서 자신의 인식과 자아가 성숙해지는 어느 한 지점이 5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진짜 기대하십니까? 안 합니다. 이 꼴이라는 거는 예. 사람의 형태나 모양,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나 모양을 두고 하는 말인데 지금 이 꼴값 현상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네네. 그 모든 것들이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는 네. 걸 유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네. 미치고 네. 또 이걸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 일단 인간관계라고 한다는 건 이제 사회적 구성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개인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크게 이제 대두되는 것들이 일반 시민들의 꼴값 현상은 나름대로 극복하기가 되게 쉬워요. 자각하고 인식을 하는 순간 이제 바뀌거든요. 아. 우리 글로리에서 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 등장하는 씬이 있어요. 네네. 스튜디오스가. 네. 그때 그 앞에 있는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꼴값한다는 표현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그럴 줄 알았다부터 해가지고 그때 그 스튜어디스 역할을 했던 그분이 중간에 자신이 꼴값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해요. 연기로 표현되면서. 하지만 마지막 씬에서는 다시 자기 SNS에다가 또 그쵸. 새롭게 투영을 시켜요. 꼴값을 인식했지만 이거를 보다 더 발전적으로 투영시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시청자가 바라볼 때는 정말 완벽한 꼴값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저 그렇게 표현하니까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그 관계에서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옷차림을 입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다 하나의 지적보다는 너가 입었을 때 그 옷이 물론 꽉 끼지만 아름답다. 너가 입었을 때 그 색깔과 그 라인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명품에 맞는 너의 품격과 맞다. 하지만 그 옷이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어울릴까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갈 수도 있거든요. 꼴값의 사람들의 관계 개선이라는 거는 지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너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칭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개선점에 대해서 억눌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부드럽고 친절함으로 이야기하면 그 관계가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대사 자체에서 옷 입고 나왔을 때 이미 비웃기 시작하거든요. 꼴값 한 해로. 그쵸. 그게 꼴값 현상이라고 네네.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아닐까 싶기는 네, 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표현할 수 없고 물론 이제 드라마상에서는 그들의 인성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냥 일반 사람이 꼴에 맞지 않는 그 분수에 넘치는 차림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드물죠. 드라마처럼. 그게 이제 청소년기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게 꼴값기가 일종의 청소년기 같은 건데 성숙되지 않은 인격 셋이 모였기 때문에 계속 어린 아이 때 그 학창 시절에 그때 그 글로리라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든 게 그때부터 그자들의 모든 행태와 행위가 네. 강압하고 폭력적이고 사회적인 걸 계속 그 모순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 몸에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게 일종의 그 시대의 꼴값인데 그게 그대로 만들어져서 나이 먹고 똑같이 투영되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시니까 네. 진짜 그 방금 말씀하신 꼴값기, 네. 사춘기,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꼴값기라고 표현한다면 네. 사람은 성장하면서 그 시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네. 드라마에서도 넘어서지 못했고 또 송혜교 씨가 물건이 영대사 참아. 하잖아요. 니들은 참 그대로다. 우정도 그대로고 부럽게. 꼴값기를 벗어나지 못한 거와 같은 네네.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진짜 많은 이슈들 중에 어떤 이슈들이 네. 꼴값기를 벗어나지 못한 꼴값 현상에 네. 있는 것들일까요? 일단 크게 일단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큰 곳에서부터 이 꼴값 현상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낮춰가는 부분이 좀 쉽게 이해하기가 편할 건데 그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미국 역사상 첫 번째로 형사 기소가 어. 됐어요. 예.
물론 그 안에는 어떤 그 여성적인 부분과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포르노 배우 막 거기서 이제 뭐 사랑에 대한 맞아. 뭐 동화스럽지 않은 그런 행위들. 네. 물론 그게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사람의 직분과 그 사람의 나이와 그 사람의 행태에서 아직도 그러한 동물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꼴값의 하나의 현상이고 그 꼴값의 하나의 현상이 이제 범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서 이제 문서 위조라는 게 이제 아. 그러면 그 꼴값이 당연시 되기 때문에 문서까지 위조하는 현상이 벌어지죠. 대한민국에서도 문서 위조 현상이 일어났죠. 네. 뭐 대통령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의혹도 많이 사기 시작하고요. 기업 문서 위조보다 더 심각한 거죠. 매우 심각한 거죠. 나라에서 그 국가에서의 문서 위조라는 그렇죠. 건. 대통령의 성숙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인성일 수도 있고요. 저희로서는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나 행태, 자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꼴값이라고 정의하는 거고 하지만 미국 사회하고 문화 속에서 그런 꼴값의 하나 모형이 보였는데도 트럼프라는 사람의 인기가 높아요. 네. 진짜 이게 신기해. 현상이 그대로 대중에 이제 녹아서 그럼 대중은 어떻게 돼요? 의회에 권총을 들고 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감히 권총까지 드는 거는 심한 꼴값, 폭력적인 꼴값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단편적인 미국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꼴값의 한 형태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 한국도 그 정도의 이제 체형과 몸체를 갖추신 분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식당 앞에서 예. 그거는 그런 진짜 꼴값 현상이죠. 시간적 꼴값을 가지고 계시는 현상. 그 다음에 가장 요즘에 좀 대두되는 게 양곡 관리법. 맞아요. 거부권 행사라는 게 정말 멋있는 대통령의 행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반대로 갔을 때는 그걸 멋이라고 표현하기는 되게 어렵죠. 그게 꼴값이 되겠네요. 전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용인되지 않은 건 분명히 꼴값인 거죠. 멋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분이 하신 그게 멋있다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부권 행사라는 자체는 멋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오해하셔요. 네. 그분이 반대한 것이 멋있었다로 착각한다니까. 저는 항상 대통령을 지지하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가 좀 내려가면 요즘 들어서 이제 뉴스에 마약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엄청 나와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지만 그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공무원들의 가장 큰 꼴값이 무엇이냐면 여론조사를 하면 검사들의 정치적으로 출마하는 거에 부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65%가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소하게 생각을 하거나 대중적인 소통이 되거나 관계심이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네. 전혀 없이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중간 5급 정도? 3급, 5급, 맨 처음에 1급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권력 서열에서 그 정도 내려가시는 분들이 보여주는 이 행위도 일종의 일탈적 꼴값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이제 매스 미디어와 엮어지면서 괴이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요. 이제 뉴스에서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서 검찰, 경찰 합동 뭐 이야기하면서 이게 매스미디어의 꼴값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이제 워딩을 빼놔요. 특별한 워딩. 만약 콜라는 톡 쏘고 미국의 전통이며 상쾌함을 주고 북극곰이 마시는 이런 워딩을 빼는 것처럼 네. 마약에서 튀어나온 단어는 몇 가지 없었어요. 훌륭한 검찰의 수사. 그 다음에 맞아. 청소년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치. 예. 보호한다. 네, 마치 맞아요. 검찰들이 마약 수사에 총력을 다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보호된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그렇죠.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슨 화합 얘기도 나와요. 뭐 6개 기관 뭐 이 정도가 네네. 전부 다 힘을 합하고 합동하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소년들을 그런 폭력과 좋지 않은 곳에서 보호를 하겠다는 이미지로 일단 뉴스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과연 그 미디어의 꼴값은 특수한 키워드를 빼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꼴값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검찰 수사에 대해 가장 문제적이나 단점이 되게 많잖아요. 폭력적일 수도 있고 억압적일 수도 맞아. 있고 기울어질 수도 있고 왜? 대한민국에서 검찰 수사는 10% 미만이잖아요. 언제부터 수사를 했다고 갑자기 수사반장 납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디어의 꼴값은 기울어진다. 기울어짐에서 시작된 꼴값이 시작된다. 그렇게 봐요. 부정적 영향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그러니까 미디어 쪽으로도 미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 예를 들어 트럼프라는 분의 이제 그런 꼴값 사태가 벌어지면 자 관계적으로 파티를 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파티에서 관계십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런 거죠. 어느 한 특정 모임이나 여기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의 행위로 인해서 글로리에서 그런 현상이 만약에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되면 그 관계십에서 관계는 되게 매몰차게 변화되는 거죠. 전혀 관계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모든 게 다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된 관계로 시작되니까. 맞습니다. 제가 지금 꼴값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진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네네. 진짜 꼴값 하나 있잖아요. 그 VIP2라고 불린다는 네네. 그 대통령 부인이 요번에 그 반려견 네. 거기 가가지고 뭐 자기가 정책을 그게 자기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라든가 네. 그게 정말 꼴값 아닌가요? 저는 그게 꼴값 현상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해요. 엘라스틴 샴푸 이것도 꼴값이지만 그거를 능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의 책무를 다하면 되고요. 신하는 신하의 책무를 다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무를 다하고 맞아. 아들은 아들의 책무를 다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왕이 신하 일을 하고 신하가 왕의 일을 하고 뭔가 되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매우 모순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병헌 씨가 왕 역할이 나오는데 백정과 왕을 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신하 앞에서 신하가 왕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고 그거 맞아요. 다시 밑으로 내려갈 때가 맞아요, 있고 맞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되게 이제 유머스럽지만 그게 정치 현실을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는 정말 블랙 코미디거든요. 맞아요. 그 안에서 유정호가 누군지 왕이 알고 해야 될 누구를 말을 명하신 겁니까? 백정이라고 하죠. 놀이꾼, 예, 마당놀이, 예, 예. 연기하는 사람이 배우가 국가에 대한 일을 관 안에서는 왜 그렇지. 제대로 얘기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기로서 이제 그렇죠. 연기였는데 나중에는 자기인 것처럼 진심이 담아지고 물론 영화였기 때문에 감동적이기도 했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뽑은 건 네, 대통령을 뽑았는데 네, 뽑지 않으신 분이 물론 국무총리나 그분들도 우리가 뽑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뽑은 자가 같이 일할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과 같이 하면 내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용인하고 그 사람이 뽑히는 데 있어서 적합한지를 국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아, 나 자꾸 이렇게 정치 쪽에 관심 많아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그거야말로 진짜 말씀하시는 꼴값 현상의 최고봉이 아닌가. 그게 이제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이제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엘라스틴이라는 그 존재가 그 과거에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했던 말이 있는데 현실에서 그게 내가 부정화되고 정권 잡으면 예, 그런 말도 있었고 또 어떤 기자들하고 통화하는 것들도 예, 있었고 예. 또 음악 패러디 된 게 음악 나오면서 이제 아, 눈물겨운 네네. 네, 그런 말씀들이 돋보이고 나왔는데 싶어서. 네네. 근데 그것과 그 과거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사라진 거죠. 사라지면
분명히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닌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꼴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맞아요. 예,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복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으신 분들 혹은 또 부동산으로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되신 졸부들이죠. 분들 그런 분들이 갑자기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나온 거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 그쵸, 그쵸, 그쵸. 예. 맞습니다. 학교를 가는데 수희 아저씨가 교장 선생님보다 더 큰 권력과 위험 뭐 이런 걸 갖고 있으면 힘들죠. 1차관이 그러잖아요. 출국하면서.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네. 협박이죠. 그거 사실 국민들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건데 왜 개인이 개인한테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물론 정상적인 질문이 많이 안 나오는 현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근데 궁금한 거잖아요. 궁금하니까 사실은 강압적으로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스스로 검열을 하듯이 기자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대면해서 질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찍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묻고 싶은 말에 대한 거를 직설적으로 못 물어보. 옛날에는 그거 그렇게 해서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다면 지금은 그 팩트를 피해서 네.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돌려치기 해서 그 사람이 말하게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 그 사람 그 1차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아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관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꼴값, 이 사람도 꼴값, 답변과 질문이 둘 다 꼴값일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꼴값 한다고 생각하니까 관계가 부정적으로 발현하면서 소통이 되지 않죠. 이걸 이제 반대 상황으로 가면 이재명 당대표가 외신 기자 클럽에서 소통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저분이 야당 대표야? 아니면 나라 도대체 대표야? 누구야? 막 이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왜? 뭐 예를 들어서 포용 쪽 외교, 공정한 자유무역, 한반도의 평화, 이런 그 거시적이고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자 어떠한 외야 물론 중간에 뭐 프레이밍, 폭스 미디어 레벨 뭐 이런 기자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 기자들과 소통해서 그 담대함, 맞아요. 직설적인 화법. 네. 하지만 그 안에 국격과 국익을 먼저 우선시하는 그 그게 철학과 보이더라고요. 가치와 그게 리더로서의 자부심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꼴값은 겸손함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꼴값 하네라고 하지 않고 박수를 치고 일어서서 악수를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꼴의 값을 하는 거죠. 그때는 네네네. 진짜 그게 꼴값 하는 가 아니라. 진짜 얼굴값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꼴의 값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저기 이정재 멋있어요. 진정한 꼴값이죠. 네. 전 누가 세계 거절하겠나. 예, 전 세계에 나가서 어떠한 꺼리낌도 없이 물론 이제 유머와 이제 위트가 좀 깔리는 거겠죠. 뭐 그게 뭐 자신 있게. 스타워즈가 아니었다면 제가 했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세대에서 이제 어떠한 큰 꿈과 같은 거죠. 꿈을 꾸면서 어린 나이에 보았던 그 그쵸, 영화 속에 그쵸. 본인이 나갈 수 있다는 자부심. 하지만 그 안에서 그 겸손함. 저는 배우로서의 이정재의 그런 꼴값의 모습 이런 것보다 저는 그분의 그 감독으로서의 그 꼴값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더 매력이 있었던 거는 헌트 영화 보셨나요? 예. 제가 헌트 영화도 재밌었지만 더 매력을 느꼈던 거는 네. 그 시나리오를 이정재 씨가 한 4년 정도 걸쳐서 쓰신 거래요. 그래서 네. 감독을 맡게 된 것도 네. 직접 글을 쓴 사람이 메가폰을 잡으면 더 잘 표현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글도 쓰고 감독도 하시고 배우도 하신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거에 뭐 JS 공동 경비 구역 네네. 그런 이제 철학적인 가치와 정말 한국적인 정서가
그 넘나들 수 있고 생각하게 만들고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투영된 게 이제 그런 한국적인 상을 받거나 뭐 이런 영화들인데 네. 저는 헌트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보였어요. 철학적인 거, 우리는 왜 나뉘어져야 하는 건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치를 만들어주고.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워즈라는 걸 나갔을 때도 이제 그 느낌이 또 틀려지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만들었던 영화들, 아, 물론 한 편 만들었지만 출연했던 영화들과 그 긴 시간 동안 뭐 어떻게 보면 외압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적 배경이 되고 그러고 정치적 색깔이 들어갈 때는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배우들이 참여하는 걸 보고 진짜 이 사람의 꼴값은 모든 사람들 포용할 수 있는 오. 뭔가가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문화적인 네, 새로운 네. 혁명가. 네. 오징어 게임에서 그 저열한 모습과 또 다른 영화에 갔을 때는 맞아요. 그 거대한 거만함의 모습과 맞아요. 그다음 악랄함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스타워즈 갔을 때 아직도 매력적이에요. 스타워즈를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 안에서 또 다른 게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면 스타워즈도 그 안에서 이제 평화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물론 미국식 평화지만 평화라는 개념이 이정재라는 그런 꼴값의 한국적인 위대함이 갔을 때 느껴지는 그 평화는 새로운 평화로 느껴져요. 무슨 헐리우드에서 무슨 자기네가 온 세상을 구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맞아요. 이 사람이 가치가 어떻게 투영될까 그러니까요. 이게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멋있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꼴값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나 뭐 이런 여러 연예인이나 정치 쪽에서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회적 차원에서 네.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해서 꼴값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에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육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교육이 이기 전에 학생과 네.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자들이 이미 뉴스나 사회적 시스템 상에서 정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좀 힘든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투표를 조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형을 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실형을 살고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다시 재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재입사를 하고 복직을 했어. 근데 그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CJ E&M은 향후 프로그램 제작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언론에다 이제 자기네 얘기를 해요. 네네.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제일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MS 사태로 매우 심각하게 그 지적인 것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 그 국회의원분이 MS? 예. 네. 독과점입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혈서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충성서역과. 이게 교차되는 게 무슨 과거 뭐 일본 군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혈서를 쓰는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분이 혈서를 쓰면서 추억의 명말을 남기잖아요. 아까쟁기? 아까진기. 예, 아까징기. 그러면서 그의 그 투철한 친일 정신? 아니요. 꼴값의 그 연기적 행태와 모션,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혹은 이제 아까징기를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공기업의 대표이사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나 너무 놀랐어요. 자, 이렇게 썩었나 우리나라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선생님이 학생한테 뭐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검사직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일단은 공직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거로 인해서 국회에서 질의를 해야 될 시간에 안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없는데 그 회의를 해요. 이런 그분들의 그 용기, 꼴값의 용기. 자, 그러면 그분의 뭐 자식과 그분이 학교를 다녔을 곳에 그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똑같은 거죠. 기업에서
원칙적인 시스템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게 사회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에서 선생이라는 자가 무엇을 가르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또다시 꼴값이 폭력화되고 꼴값이 모여서 일반이 아닌 바보로 만들어가는 현상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교육의 가치에서 그 안에서 어떠한 누군가에게 꼴값을 했을 때 네가 하는 게 꼴값이라는 게 인지가 될 경우에는 이게 조금씩 순화되고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꼴값이 권력이 되고 그리고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사회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는지 그게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시스템 안에서 정확하게 상식적인 것들이 그 상식의 선 안에서 원칙대로 지켜져야만 나머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공정과 그 교육에, 상식. 예. 국가에서 절대- 주창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그 안에서 이제 통용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선생이라는 자가 그걸 하지 않았고 몰랐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그냥 모르면 선생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태어나서 네네. 먼저 태어났고 나보다 먼저 많은 걸 배웠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항상 동조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선생이라는 직분에서 동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교육과 같이 투영되면서 더 심각해지는 거죠. 돈은 국가에서 내지만 관리는 내가 하겠다는 사교육이 어쩌면 이제 사교육 자체가 이제 사라져야 되겠죠. 그 시스템과 사학재단 자체의 비리가 가장 큰 문제. 사학까지 가면 안 되겠구나. 네. 교육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미니스커트를 입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선생님 있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그러면 이제 학생들 이제 박수를 치고 선생님은 이런 거죠. 꼴값의 사회적 변화는 선생님은 비키니를 입어도 아름답지만 양복을 입으면 더 아름다워요. 이렇게 접근하면 참 좋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선생이라면 이제 그러기 전에 네. 교감 선생님과 그 부장 선생님들이 네. 뭐라고 하시죠. 그렇죠. 제가 이 예를 교육을 너무 부정적으로 예를 들었네요. 네. 그 자기 신분과 자기가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대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어른이 돼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개인의 인식과 사회적 인식에 거의 이제 똑같은데 개인이 인식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왜 꼴값은 내가 꼴값을 하면 꼴값을 안 하면 되는데 꼴값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꼴값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어떠한 형태로서 어떤 회사 내 조직 내에서 내가 이제 꼴값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아니면 이제 정부 관료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서 학습이나 지식으로 이거를 전체를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과도한 지적 표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자꾸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요. 왜? 아는 척을 해야만 어떠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강사가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책임지는 어떤 한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성숙된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회적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 사회적 인식 구조에서도 영어 단어 1000개 외워가지고 막 영어를 잘하는 척 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돋보이고 싶어서. 그 안에 철학이나 뭐 가치가 있고 표현에도 틀린 게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데 안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 인식에서부터 개인의 인식의 오류에서부터 이제 다 바뀌거든요. 안경을 써야 되고, 네네네. 이미지 메이킹으로. 고급스러운 어떤 가방을 매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알지 못한 어떤 특수한 영어 단어를 써야 되고, 그쵸.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인식하는 사회적 구조 안에서 그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또 같이 박수를 쳐요. 그 모든 사항과 사실과 그 가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일단 아무 말을 안 하거든요. 그쵸. 안 하죠. 약간의 얇은 저같이 이제 좀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요. 왜? 알아가기 위한 탐구심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조건 돋보이기 위한 게 이제 꼴값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그러면
7명 중에서 1명이 꼴값이 시작되면 파란색 꼴값이 시작해요. 그러면 저쪽에서 왜? 사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꼴값이 나와요. 그래서 꼴값과 꼴값이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 안에서는 그 꼴값이 그냥 대중처럼 묻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옆에 있는 분이 부드럽게, 세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자 두 분이 쇼핑을 하러 갔는데 고른 옷마다 다 이쁘다고 얘기를 해요. 저 그런 편이에요. 네. 이쁘다, 이쁘다 네. 그러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사회 현상에서 꼴값을 방조하는 거죠. 아, 하지만 이제 부드럽게도 이건 예쁘고 이것도 예쁘지만 아무튼 어떤 그 소통의 어떤 그쵸, 방법이 그쵸. 분명히 있을 구체적인 거예요. 예. 얘기를 해주면 예. 이게 안 어울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다 잘 어울리는데 이걸 입었을 때가 너의 피부 네네. 그 친구가 좋아하는 포커스가 있잖아요. 너가 예뻐 보이고 싶어서 입는 옷들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예쁨이 그냥 예뻐 보여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쁨. 너의 예쁜 피부가 뭐 네. 더 건강하고 예뻐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네 눈빛이 굉장히 좋은 눈빛인데 그 옷을 입었을 때가 저 옷을 입었을 때보다 눈빛이 훨씬 더 예뻐 보인다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렇죠.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그게 말씀하신 게 거기서 갑자기 수트를 입고 나왔어요. 화려하고 뭔가 번쩍거리면서 기쁘거나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장소에서 근엄한 수트를 입고 나오면 주변에서 야 그것보다는 그래도 여긴 파티장이니까 좀 샤랄라 이런 풍의 옷을 입으면 어떻겠니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꼴값이 이 사람은 인식을 계속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사람에 대한 애정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은 벌거벗었습니다라는 말을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벌거벗음이 이런 꼴값을 그러네요. 스스로 깨닫게 될 때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혹은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제 낙인되고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외되죠. 그 사회 구성원에서. 맞아요. 그렇게 된 분이 한 분 또 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네. 일부러 그걸 유도했다 뭐 이런 말들도 맞습니다. 있고 많이 있어. 총선이라는 게 정말 국회의원들한테는 그게 전부니까. 네네. 근데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들이 하나씩 밝혀지거나 뭐 드러나지 않더라도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고단수를 넘어서 이제는 이제 뻔뻔함을 넘어서 이제 폭력적인 꼴값으로 변화되는 거죠. 북한에서 어떻게 됐건 망명을 했던 뭐를 했던 그런 자들이 여의도라는 곳에 가서 그런 꼴값을 하잖아요. 4.3에 대한 꼴값을 하고 또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또 북한의 공작이라는 꼴값을 하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히틀러의 탄생을 아름답다고 비유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꼴값을 이제 넘어서는 거거든요. 폭력의 단계까지 올라간 거를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꼴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원적인 문제는 항상 또 같은 것 같아요. 뭐 어떠한 이승만이라는 그런 한 네. 행태가 뜬금없는 건국이라는 걸 만들고 건국을 왜 국민이 수많은 독립 투사들과 온 국민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만세를 하고 해외에서 목숨을 바쳐서 그쵸. 조국을 위해서 일본과 대항하고 싸워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게 만들어졌잖아요. 물론 그 안에 뭐 미국이라는 존재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뜬금없이 이자가 건국조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본인한테 수상을 해요. 상을 주고. 그랬다면서요? 이게 완벽한 이게 꼴값이 시작되는 건 왜 그러냐면 나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해야 돼요. 맞아요. 글로리에서 나의 모습을 스튜디오에서 모습을 가리고 청담동에서 뭐 갤러리를 하거나 무슨 재벌집 이런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왜 그런 꼴값을 하게 되면 본인이 독립투사로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꼴값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발전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꼴값들은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에서 탄압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꼴값?
자기네들이 독립투사로 변화되고 국가를 위한 애국자로 변화되면서 자신의 꼴값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또 특정 세력을 또 계속 억눌러야 되잖아요. 그게 발전하면 그런 이제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꾸 저 사람은 공산당이라고 얘기하고 멀쩡한 사람들한테 북한의 지령이라고 얘기하고 과연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북한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면 그 사람은 이제 간첩 정도가 그렇죠. 돼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또 제가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꼴값에 대한 어원을 좀 찾다 보니까 꼬리 떡 싸먹을 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꼬리 떡 싸먹을 꼴이다,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게 북한 말이래요. 똑똑하지 못하고 일을 망치거나 너절한 짓을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래요. 이게 북한에서 쓰는 말이래요. 꼬리 떡 싸먹을 꼴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게 이제 꼴값이라는 현상을 줄이려면 이 온라인상에서의 건강한 인터넷 문화라든지 요즘에 우리가 계속 미디어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저도 네네. 생각하고 점점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방법들로는 뭐가 있을까요? 꼴값의 가장 1차적인 것들은 댓글이죠. 무의미한 댓글들.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자들의 그 과도한 언어 폭행과 비하의 말들. 그런 꼴값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하는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지만 정작 작성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1차적인 사회적 현상을 이제 없애버리려면 그냥 댓글도 실명 달고 쓰게 하면 돼요. 저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조장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미디어의 책임이라고 봐요. 왜? 미디어가 그런 꼴값의 글을 쓰게 만드는 어떤 기사가 나간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통령 거기서 나오는 기사가 거기서 패션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이념과 세계적인 평화와 뭐 정말로 해야 될 의제들이 정말 많아요. 하다못해 뭐 미국 가서 정말 멋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21살짜리가 그 어떻게 우리나라의 1급 비밀을 그 맞아요. 21살 일병 미국의 그 일병밖에 안 되는 자가 그런 문서를 보고 있었고, 또 그 사람이 어디다 자기 게임하는 그 거기다 커뮤니티에 올린 거래요? 거기다 올린 거예요. 아, 대박이다. 자, 그랬을 경우에 미디어가 무엇을 하죠? 분탕질을 해요. 위조.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키워드가 위조라는 키워드였어요. 미국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위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달리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행위, 우리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있는 거를 미국에서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의제인데 갑자기 의제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디어의 가장 큰 잘못은 불필요한 것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계속 포털에 걸고 있는 거죠. 포털과 미디어가 꼴값 현상을 가장 크게 만들어내고 있는. 땡전 뉴스가 꼴값 현상의 최고봉 아닌가요? 땡전 뉴스?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건 나라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외국 순방을 가셨던, 국내에서 어떤 곳에 가셨던, 그곳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네. 항상 같이 가시는 분의 의상이 어땠고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니까 국민들은 더 언론과 이렇게 안녕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하죠. 마크롱이 중국에 가서 이제 약수를 했잖아요. 네. 그게 뉴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의제들, 맞아요. 경제에 대한 의제들, 완벽하게 자기 국익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연설하는 것들 그게 진정한 미디어에서 추구해야 될 의제인데 대한민국 의제에서는 정말 살기 좋다는 얘기도 뭐 거의 없어지는 것 같고 요즘 의제가 저게 많이 나와요. 일본 여행. 그러니까요. 뜬금없이 일본 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고 가까운 뭐 아니 그거는 네. 코로나로 억눌렸던 그다음에 코로나 전에도 네네. 일본은 가까운 이웃 나라였고 그리고 엄청나게 뭐 그때 뭐 교류가 없었다 이러긴 하지만 근데 그때 정말 저렴하게 티켓도 나오고 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대학교 애들이 방학하면 가는 게 일본이었어요. 가까워서 그렇죠. 제주도 가듯이. 지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의제 미디어가 나오려면 과거에는 그 중국을 많이 간 건 싸서 많이 간 거예요. 동남아 많이 간 건 싸서 많이 간 거. 일본도 그랬었어요. 일본도 지금 싸서 많이 가는 거지. 거기에 문화적 후쿠시마나 조심해야 될 상황에서 유니클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와 국민적인 정말 그 민족의식과 맞아. 국민성에서 나오는 그런 월등한 저항, 월등한 민족주의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 미디어에서 투영되고 이렇게 멋지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사라지고 유니클로가 멋있느니 어쩌느니 막 이런 게 더 많이 쏟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매우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번에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뭐 변상금 2,900만 원을 부과한 이게 가장 강력하게 미디어에서 지금 던져야 되고 화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사는 이미 다 덮어져요. 저희도 미디어를 다루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네. 뭘 강하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일어난 사실만 전달을 하면 판단은 보는 네.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것만 좀 이루어져도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항상 기업이 가장 큰 문제죠. 이윤 추구. 그런데 이제 국가마저도 이윤 추구를 하게 되는 사태가 이제 벌어질 때 그걸 너무나 또 당연시하고 떳떳하게 만들어가는 것들. 예를 들어 국가 자산이 지금 줄고 있어요. 자산이 맞아요. 준다는 건 우량적인 어떠한 물건들이 지금 계속 소각되어지거나 판매되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투명성이 나오면 꼴값 하는 현상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될까요? 미디어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맞아요. 특히 뭐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아까 네. 일본 싸니까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 환율 장난 아닌 게 올랐대요. 제가 이제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따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환율이 전에 엔저 현상 해가지고 엔이 쌌었는데 그럴 때는 가도 괜찮아요. 살 것도 많고 놀러 가도 재밌고 근데 엔이 올라가면 사실 티켓값이 아무리 싸도 놀러 가면 의미가 없어요. 거기가 숙박이나 이런 게 비싸거든요. 지금 뭐 한 30-40배씩 올랐다고 네. 그러던데.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그 문화적 풍토 자체도 그런 정말 이롭지 않은 게 문화로 형성되고 그걸 게임하고 즐기는 게 그게 일본 문화적 수준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꼴값이고 그게 일본의 현재의 모습인데 지금 대한민국도 그걸 좀 쫓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너무나 지금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든 그런 강렬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유튜브도 지금 되게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유튜브에 지금 튀어나온 것들도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을 가야 된다는 게 많이 나오고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요소와 이제 꼴값하는 영상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더 그런 부정적인 영상과 꼴값하는 영상이 많이 나올수록 플랫폼사는 돈을 벌거든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왔을 때보다 부정적인 게 나왔을 때 클릭률이 더 높이 나기 때문에 그걸 또 용인하고 있는 게 이미 보고서에 나왔지만 용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항상 큰 틀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기심, 기업들의 진정한 꼴값이죠. 기업들의 꼴값을 현상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제 술집에서 맞았다고 폭력배들 데리고 가서 빠따치고 돈 주고.
그게 진정한 꼴값인데 그러면 그런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의 회사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과거 이제 그 뭐죠 코오롱 그룹이 이제 다국적 기업 두퐁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어요. 두퐁에 있는 그 기업 문서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걸 이제 모방하고 있어요. 3천억 소송이 걸려서 패소를 했어요. 코오롱이. 또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도 또 코오롱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성분 조작했다고. 네네. 그게 바로 이제 기업 인보사 사태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그 기사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이웅열 씨. 네네네. 골관절염 치료제 네네네. 인보사. 자, 그걸 통해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하고 사건화가 되잖아요. 네. 근데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공판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안에 막 3번 바뀌어요. 재판부가 3번이 바뀌어. 근데 그 명예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후보 추천위원장 겸 미래발전위원장으로 해서 차기 정경련 회장 후보 추천 작업을 맡아서 추진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우, 멋있다. 네. 이게 대한민국 꼴값의 현주소예요. 자, 그 안에 있는 직원이 꼴값을 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꼴값 못하죠. 이런 사실 너무 심한 주주, 아니, 그 사주랑 보내는 직원들은 오히려 꼴값 안 하던데요. 알 수가 없죠. 눌려지었다고 표현해야 네네. 되나? 마찬가지로 한국타이어 회장도 횡령. 대한민국 재벌의 가장 큰 리스크의 모순점이 뭐냐면 횡령과 배임과 정치자금법. 하지만 감옥에 계신 분은 얼마 없어요. 가봐야 한 1년 잠깐 갔다 오면 뭐 200억도 생기고 500억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그 베케이션 같아요, 그분들한테. 잠깐 쉬었다 와야겠, 요양 갔다 와야겠다 뭐 이런 거. 암묵적 합의에 의한 왜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잠깐 다녀오시는 여행 정도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들의 꼴값이. 그렇겠구나. 그러네요. 근데 진짜 이 꼴값 이야기를 하면서 네. 조금 암울해지기도 하고 뭐 어쨌든 진짜 꼴값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특히 정치가 아니더라도 네. 사회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네.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정치인, 국내 정치인들도 꼴값을 하고 있고 유명인들 중에도 꼴값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사회적 문제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조금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번에 배달 서비스? 네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니까 네. 배달 서비스가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 줄어든 이유가 심플하게 배달비, 그 다음에 통닭 가격 좀 인상된 거, 음식 가격의 인상, 맞아요. 이거잖아요. 네. 그때 이런 꼴값, 이게 진정한 꼴값 현상이거든요. 왜? 플랫폼사에서 소비자를 정말 우롱하는 거예요. 정치 현상에서 네. 뽑아준 투표권자들을 우롱하는 것 똑같이 이 플랫폼에서 3만 원 이상을 갔잖아요. 그때 이제 소비자가 배달을 선택하지 않는 가격이 3,950원 정도 이 가격이더라고요. 이러한 꼴값 현상이 일어났을 때 물론 숫자적으로 한 개인이 내가 그 꼴값을 막는데 4,000원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 꼴값을. 왜? 배달을 안 시켜요. 그렇대요. 네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제일 먼저 감소하고 네네, 맞아요. 워낙 많이 이용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대체는 사회적 현상을 이겨내는 건 항상 이제 국민이 제일 앞에서 항상 이겨내요. 배달 플랫폼을 자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네. 그 플랫폼이 뭐 프랜차이즈가 돈을 벌고 그다음에 배달하는 사람이 돈을 벌지 그 배달 기사가 벌어야 뭘 벌겠어요. 맞아요. 100건 해야지. 목숨을 걸고 하는 거고 맞아. 소비자가 거기서 3만 원짜리 통닭을 먹기 위해 3시간을 일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근데 그 꼴값을 국민이 다시 또 막아가고 있잖아요. 택시비 인상됐을 때 가급적이면 택시를 타지 않는 현상.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꼴값이라는 거를 각인하고 있어요.
내가 3만 원을 낼 수도 있어요. 물론 낼 수도 있죠. 왜 시간적인 절약과. 하지만 이게 모욕감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장밋빛 인생에서 이병헌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때 그 사람이 이제 모욕감을 줬대잖아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보스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 기업과 지금 개인과는 이게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고 소비자이면서 다시 또 모든 게 다 중첩되어 있는 시대로 지금 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크게 이자들이 우습게 본 것들이 지금 현실화돼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 꼴값을 하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한다는 게 양곡관리법. 이제 농민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쵸. 이게 일어날 거예요. 단지 미디어가 그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안 하죠. 보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미디어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 꼴값이 현상에 대해서 꼴값기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 기업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유니클로가 꼴값하다가 한국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지만 일단 한국 시장은 날아갔어요. 자, 통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꼴값을 시작을 했어요. 누구나 다 그 통닭이 얼마인지 다 알아요. 전통 시장에 가면 얼마인지 다 알기 때문에. 네. 자, 배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2,000원, 3,000원 하던 게 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소비자한테는 그건 모욕이에요. 맞아요. 한국 사람의 가장 큰 심리, 나를 열받게 하면 맞아. 예, 10억을 줘도 일단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도 그런 분 있는데 누군가한테 속았다는 게 화가 나는 거지 그 금액이 화가 나는 게 아니다. 네네네. 그런데 사람들은 미디어는 그 금액이 문제인 것처럼 잡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고 물론 원인은 가격이지만 그 가격으로 사람을 상처를 속였지만 사실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죠. 네네네. 충북지사가 자리에는 갔으나 술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가 막 이끌어내고 통계조사와 합심하여 상생하면서 국민을 왜곡시키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은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요기요는 할인 쿠폰을 많이 주고 이벤트를 많이 주니까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쿠팡이츠 이런 거는 정말로 빠른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 자, 그런 식으로 4,000원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다고 의제를 틀어버리고 이 세 개의 플랫폼의 가장 문제점을 시키지 않고 앞으로 내놓지 않고 사람들이 왜 택하는지를 위로 던지는 거죠. 그 배달 서비스가 줄어든 이유만 얘기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과 소비자가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원래 내려간 거예요. 그 3,000원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고 바보로 하는 거죠. 맞아요. 정치권에서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한테 현수막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온 지구까지 갖다 주겠다던 그런 정치 위정자들이 되고 나서는 그 사람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양곡관리법이 똑같은 거잖아요. 진짜 양곡관리법은 저 정말 충격이었던 네네. 게 지금 대통령이신 분 후보 시절에 그런 곳만 다니면서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이 잦아들기 위해서 국민들은 이미 저항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좀 더 거세질 거예요. 거세질수록 뭐 매우 위험한 무슨 압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를 하겠죠. 그다음에 경찰과 특별수사본부는 이제 뜬금없는 이제 마약이라는 걸로 해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만들어내겠죠. 새로운 공포를 조성하는 거죠. 네네. 이 학자께서 많은 국민들 어떤 단체를 이끈다는 건 아니고 어떤 단체를 이렇게 끌고 네네. 가는 데 있어서 조정하는 데 있어서 네네. 공포감만큼 좋은 게 없다 이 얘기를 해요. 네네네.
가장 맨 처음에 시도할 때는 이게 군대가 그런 거거든요. 신병들이 들어왔을 때 군기. 모든 것을 획일화 시켜놓고 분명히 1대1로 하면 이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아기 코끼리가 쇠사슬에 묶였다가 풀어놔도 못 나가는 것처럼. 나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하버드나 이런 데서 통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쓸데없는 명확성을 표기를 해요. 자, 마시멜로를 앞에다 놓을 테니까 먹지 마라. 안 먹어야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왜 인내를 갖고 있는 자들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맞을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건 학대거든요. 정확한 의제는. 그거를 이제 대중과 국민으로 갖고 오면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니까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허리띠를 거는 졸라매고 밥을 한 공기 다 드십시오. 네. 꿀물을 10잔 먹는다고 오히려 그게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값은 이제 곧 2,300원에서 2,500원까지 올라갈 상황이지만 너희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기름을 잘 내고 살아라. 이런 기름값을 잘 상황인 내라. 거죠. 그렇죠. 그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조건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전혀 일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렇겠네요.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 각인하고 있는, 그러니까 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명확하게 말로 정리하지 못하고 어떤 행위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은연 중에 나오는 것들이 맞는 거죠. 단순히 나도 내 주머니 네. 사정이고 내 생각해서 안 하고 덜 하게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런 잘못된 정책과 이런 걸 바꿀 수 있는데 의식을 했다면 더 의도적으로 움직여주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어차피 대한민국의 시스템적인 변화는 대한민국의 이런 월등한 국민의식보다 더 늦게 오거든요. 대한민국의 의식이 너무나 앞서 있어서 이게 늦게 와요. 그럴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운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겸손은 힘들다 해서 저번에 뭐 12시에 만났으면 이것도 네네네. 꼴값을 꼴값이라고 던지는 게 아니고 희화화해서 그 국민적인 아름다운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맞아요. 과거 예능에서는 그거 정지선. 차 정지선으로 해서 냉장고 네, 주기.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꼴값이 나타날 때는 저는 이제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댓글에 꼴값 하는 게 정말 많아요. 말도 안 되는 혐오스러운 말을 할 때 우리가 하트 모양의 꼴값입니다를 찍어주면 계속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칭찬해 주기 때문에 정말 악하고 싸우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밝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에게도 18원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다 꼴값입니다 라는 문자로 해주고 좀 웃을 수 있게. 꼴값 후원금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좋은 뜻이든 나쁜 블랙 뜻이든. 코미디에서는 누군가에 가서 꽃을 꽂아주면서 꽂아주셨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열이 받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 프로 문 닫았잖아요. 예. 꼴값 이렵니다. 과연 뭐 예전에 신동엽처럼 꼴값 이렵니다. 막 이래서 좋게 그 개딸과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처럼 우리가 통닭 배달할 때 7,000원 있어 7,000원을 요구할 때는 이건 꼴값입니다라고 쓰면 그 가게에서 어떻게 됐건 뭔가를 바꿔가고 그러면 물론 메인인 대기업에서는 억압을 받는 소상공인들도 어차피 꼴값이 현상이 되면 뭐 선영아 사랑이랑 똑같은 거죠. 고객들이 꼴값입니다면 그 댓글들을 모아서 다시 본사로 보내면 돼요. 꼴값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악랄하지 않는 대기업이 아니고선 그 분점을 없애지는 않겠죠. 그건 어차피 사회적인 금모으기 운동과 비슷한 형식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현상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런 어떤 집단적 지성에 의한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마치 그 백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와 그 대구 시장님하고 두 분이서 토론을 할 때 그때 홍준표 시장이 가장 멋있는 게 뭐냐면 전투적 자세로 나갔다가 이쪽도 전투적 자세로 비슷하게 나올 때 그 미소로 끝내잖아요. 그럼 그건 마치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혹시 내가 꼴값인가? 저 사람이 꼴값인가? 이제 꼴값은 그만합시다. 이런 걸로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론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색깔은 틀리지만 합일점을 좀 찾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토론의 어떤 형식이 될 수가 있고요. 맞아요. 우리 박 기자님도 네네.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예시를 들어주시고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시지만 이야기가 앞으로
시사점 생각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좀 던져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그래서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소크라테스가 일단 소크라테스의 이제 동화가 어떤 거냐면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정말 훌륭한 선배들이 많으니까 선배님을 찾아가서 아무래도 이 철학상은 선배님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선배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제 나온 거예요. 1시간 동안 떠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또 이제 빨간색으로 갔겠죠. 이건 선배님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빨간색 그 사람도 이건 내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또 1시간을 또 떠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가볼까 해서 이제 노란색으로 가서 이건 선배님이 받으면 어떨까 했더니 그 사람도 또 이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저 같아도 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말이죠. 이 꼬라지를 하라고, 네 자신을 하라고. 상은 겸손해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꼴값도 겸손의 형태를 띠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를 조금 이해할 수 있고, 그 꼴값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싸우지 않고, 대립되지 않고, 그 자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제 자신을 알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밍웨이가 네. 말한 한 말이 있답니다. 네네. 우리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 네. 강해진다. 라는 맞습니다. 말을 했대요. 지금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꼴값 현상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는 있지만 잘 이겨내서 좋은 말씀하신 좋은 방향으로 집단지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꼴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부터 사회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겠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발전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꼴값 현상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야 함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뉴스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